돌을 다듬어 이렇게 멀리서도 한눈에 보이는 성곽을 만들었던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을까요? 성곽은 고대 국가부터 나라의 근간이 되는 중요한 시설이라는 건 누구나 다 알만한 사실입니다. 한때는 고부읍성으로 불리다가 최근 발굴 조사를 거치면서 옛 이름을 되찾은 이곳 고사부리성을 통해 1500여 년 전 백제의 이야기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세상을 꿈꿨던 녹두장군 전봉준의 정신이 서린 땅. 1894년 앞이 보이지 않았을 깜깜한 밤, 성난 민심이 횃불을 들고 진격한 곳은 탐관놀이였던 고부군수 조병갑이 머물던 관아였습니다. 조선 발도를 넘어 세계사적 사건의 메아리가 바로 이곳 고부에서 시작된 겁니다. 당시 관아가 있던 터에는 이렇게 초등학교가 자리하고 있는데요. 조선 영조 때 이곳에 관아가 들어서기 전에는 바로 뒤편 성왕산이 그런 요지였던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런 문화적 자산을 확인하려고 이 일대에 대한 발굴 조사가 시작됐는데요. 그 결과는 매우 뜻밖이었습니다. 성으로는 알고는 있었습니다. 영조 때까지 여기가 읍성으로 사용을 됐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성인 줄은 알고 있었지만은 다 토성으로만 그동안에 잘 알려지고 있었지 석성으로 밝혀진 적은 2004년에 발굴하면서 처음 밝혀진 사실입니다. 이게 안반까지 다 깐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어마어마한 노동력을 들여서 성을 쌓았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언뜻 보면은 수평으로 성을 쌓은 것 같지만은 자세히 보자면은 성이 다 굴곡이 져 있습니다. 직선이 아니고 성열이 굴곡이 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바로 그 흔히 말하는 건축에서 말하는 그랭이 기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접촉면의 표면적을 최대한 넓게 해서 마찰력을 높여서 성벽이 좀 더 지지할 수 있게 만든 그런 기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안반 바로 위 굴곡을 따라 가지런히 쌓아올린 모습이 다시 봐도 인상적입니다. 지진이나 자연재해에도 끄떡없을 정도로 튼튼하게 만든 선조들의 지혜가 있었기에 이런 유적이 남아있게 된 걸 텐데요. 여기에서 나온 유물들로 이 성곽의 역사를 추정해 볼 수 있습니다. 가장 이른 시기인 삼국시대의 유물들부터 푸른 빛이 감도는 고려 청자, 그리고 조선의 백자까지 모두 이곳에서 발견됐습니다. 지금 이 기와 같은 경우에는 외면에 노끈을 이용해서 문양을 박은 형태고요. 보시는 것 같이 이렇게 선명하게 일자로 나오는 게 아니라 그 노끈의 형태를 따라 지그재그 조금 그런 형태가 보이고 있고요. 문양을 새기는 부분의 초반 단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형적으로 이 기와 같은 경우에는 백제시대에서 보이는 형태의 기와고요. 10여 년의 발굴 성과를 바탕으로 1500년 전 처음 만들어졌을 것으로 추정되는 백제 성곽 일부를 복원해 놓았는데요. 현재 정읍 고부면이 백제시대에는 고사부리군이었기 때문에 성의 이름을 고사부리성이라 부르게 된 겁니다. 그런데요, 놀랍게도 중국 역사서에 남아있는 기록 가운데서 이곳 고사부리성의 이름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중앙을 뜻하는 중방성이 고사부리성을 뜻하는 고사성인 겁니다. 오늘날처럼 백제 시대에도 지방을 나누어 통치했습니다. 그 나누어 통치를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 중국 측 문헌 자료에 보면, 주서에 보면 지방을 5방성, 5개의 방성으로 나누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근데 그 가장 앞부분에 중방고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그 동서남북 이 네 군데는 말이죠. 대체적으로 어딘지, 특히 이제 동방성하고 북방성은 은진과 공주로 비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남방성과 서방성은 학자들 사이 견해가 달림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방성만은 고부라고 지정하는데 모든 학자들의 견해가 대체적으로 일치하고 있습니다. 백제가 5개의 거점 도시를 만들어 지방을 통치하던 시기는 웅진에서 사비로 천도를 한 6세기 중반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학계의 연구에 따르면 충남 공주의 북방성이, 논산시 은진면에 동방성이 있었으며 이곳 고사부리성이 중방성이었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와 같은 방성 가운데에 그 치소를 특정할 수 있는 것은 이 고사성, 즉 고부밖에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백제시대 고사부리성이 지금으로 말하면 도청과 같은 치소였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었을까요? 그 실마리가 된 것은 바로 북문이 있던 터에서 발견된 2점의 유물이었습니다. 바로 이건데요. 기와의 왼쪽 상단에 한자로 상부라는 글씨가 뚜렷이 새겨져 있습니다. 또 다른 기와의 오른쪽 윗부분에는 상항이란 글씨가 남아 있습니다. 한 장 한 장의 기와에 다 찍는 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우리 단위로 생각했을 때 뭐 천장이면 천장에 하나, 그다음에 뭐 100장이면 100장에 하나씩 찍는 뭐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말 그대로 이제 관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들이 그렇게 많이 뭐 나오지는 않는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유의 기와가 출토됐던 곳은 백제의 수도였던 공주나 부여, 익산과 같은 곳이었습니다. 538년 사비 천도를 단행한 백제 성왕은 도성 내부를 상, 전, 중, 하, 후 5부로 나누고 그 밑으로 5개의 항을 두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고사부리성에서 상부상항이라는 글씨가 새겨진 기와가 발견된 것은 어떤 의미를 갖는 걸까요? 백제는 오부 뭐 5항, 뭐 보통 이제 중앙에 오부 5항이라는 이런 제도를 가지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쉽게 보면 부를 나누고 또 거기에는 항을 또 나눴습니다. 그 아래쪽은. 그러다 보니까 뭐 지방 제도에 있어서 이런 부라든지 항이 찍힌다는 것은 결국은 그 중앙뿐만 아니라 지방의 이런 중방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결국은 그런 오부 5항이라는 그런 제도가 있었다는 것을 아마 짐작할 수 있는 그런 자료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백제가 사비로 천도하면서 중요한 거점 시설로 만들어졌던 고사부리성. 돌 하나하나에도 그만큼 공을 들인 흔적이 역력합니다. 어떻게 하면 견고하게 지을까를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부분들을 엿볼 수 있는데요. 그러니까 외성벽과 내성벽을 쌓고 나서 그 안을 돌을 이제 던지듯이 넣거나 무작위로서 쌓아서 넣은 것이 아니라 굉장히 정연하게 차곡차곡 견고함을 유지하면서 쌓았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여기 이제 그 성돌의 면석이 바깥을 향해 있고요.
그리고 성돌의 안쪽에 보시면은 다 이렇게 조금 뾰족하게 지금 마련이 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이가 이제 빈 공간들이 있는데 이 공간들을 다시 이제 메꾸어 넣듯이 이러한 오각형의 형태의 돌들을 차곡차곡 쌓아서 더 이제 돌과 돌끼리 맞물려서 서로가 지지할 수 있게끔 고안을 했던 그런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1500년 전 고사부리 성에는 백제의 중앙에서 보낸 방령을 비롯한 관료들이 머물렀을 겁니다. 그렇다면 고사부리 성이 있는 이곳 고부에 중방성이 자리한 배경은 무엇이었을까요? 가장 큰 이유는 쌀로 대표되는 경제력입니다. 이곳 고부가 동학 농민혁명의 도화선이 됐던 까닭도 끝이 보이지 않는 드넓은 평야와 마르지 않는 생명의 젖줄을 간직한 풍요의 땅이었기 때문일 겁니다. 고사부리성이 있는 그 고부 일대가 예전부터 그 상당히 좀 풍족한 지역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그 호남의 이제 3대 제헌이라고 할 수 있는 눌제, 뭐 황등제, 벽골제. 그 중에 이제 눌제가 바로 고사부리성 그 남서쪽에 이제 위치하고 있고, 그다음에 또 북쪽으로는 또 벽골제가 위치하고 있고, 경제적인 기반들이 될 수 있는 것들이 그때 당시에는 다 농경이다 보니까 그런 저수지를 가지고 있고 그 주변에 넓은 농토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결국은 그만큼 경제적인 비중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비중들이 높았기 때문에 아마 당연히 고사부리성이 이제 중방으로서 추소로서 역할을 하고. 김제 벽골제와 더불어 살펴볼 곳이 바로 이곳 부안의 백산성입니다. 동학농민혁명 당시 이곳에 모여든 농민군의 숫자가 만여 명에 이르렀다고 하는데요. 서면 백산, 앉으면 죽산이라는 말이 당시의 모습을 떠올리게 합니다. 그런데요, 산성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되던 이곳에서도 놀랄만한 유물들이 출토가 됐습니다. 그건 바로 마한시대의 도기들과 불에 탄 곡물들입니다. 백산성은 지금까지 백제 시대의 산성으로 알았어요. 근데 발굴 조사 결과 이건 산성이 아님이 밝혀졌습니다. 주변에 이렇게 환으로 돌려나왔어요. 그건 뭐냐면 도적이나 또는 외적으로부터 침입을 막을 그런 방비시설 아닙니까? 그리고 그 위에서 건물지가 나왔는데요. 건물지에서 다량의 곡물이, 탄화 곡물이 발견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온 토기들이 40개 토기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고사부리성이라고 하는 중방성을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가 바로 이러한 생산과 유통이라는 것이 그 배경이 됐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마한 시대부터 생산의 중심지였던 눌제와 벽골제, 그리고 유통의 거점이었던 백산성을 눈여겨본 백제가 그 일대를 아우르는 곳에 고사부리성을 만들고 중방성을 설치했던 겁니다. 삼국사기 지리지에 보면 백제의 고사부리군이 신라 경덕왕 때 고부군으로 이름이 바뀌게 되는데, 당시에도 김제와 부안, 고창을 속현으로 두고 있다고 적어 놓았습니다. 거기에 힘을 실어주는 한 연구조사가 있는데요. 벽골제에 물이 닿았던 지역과 중방성이 있었던 고사부리성의 연관성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잘 알다시피 벽골제라고 하는 건 농경사회에서 아주 중요한 유적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생산을 대표할 수 있는 유적이다. 벽골제 중수비를 보면 그 벽골제 수문이 5개가 있습니다. 그 물이 어디까지 갔다라고 하는 기록이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그 삼국사기 지리지를 보면 고부 속현이 어디에 속했다는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벽골제 물이 간 그 지역과 삼국사기 지리지에 나오는 고부의 속현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두 가지 자료를 검토하면 바로 거기에 어떤 정치적, 문화적, 경제적, 공간적 범위를 설정할 수 있게 되는 거죠.
동서남북을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고사부리성. 1500년 전 이곳이 백제의 5대 거점 도시로 정읍은 물론 김제와 부안, 고창을 아우르는 중심 치소였다는 건데요. 이를 뒷받침하는 단서가 또 있습니다. 고창 흥덕의 백제 고분에서 출토된 바로 이 청동 인장입니다. 백제 중방의 치소를 보면 그 범위가 어디까지냐면 고창 흥덕까지 이게 넓힐 수가 있어요. 근데 고창 흥덕 오홀이라는 곳에서 백제 구분이 발견됐습니다. 근데 여기서 출토된 유물 가운데 청동으로 된 도장이 하나 나왔어요. 근데 여기에 보면은 뭐뭐의 장군인이라고 하는 도장이 나왔단 말이죠. 생각해 보세요. 도장은 뭡니까? 결제 수단이죠. 백제 시대에. 바로 행정의 어떤 조직이 있었다는 걸 우리가 암시하는 것이죠. 이렇게 보면 이러한 고고학적 자료들이 이 지역의 중방 문화를 뒷받침할 수 있어요. 전쟁이 끊이지 않던 고대 국가에서 성곽은 가장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백제 시대 처음 돌로 쌓아 만든 고사부리 성에는 모두 3개의 출입문이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북문과 서문을 어근문의 형태로 만든 사실이 확인이 됐는데요. 위에서 보면 이렇게 출입구를 한눈에 살필 수 있지만 성 바깥에서 보면 출입구가 잘 드러나지 않아 적의 침입을 막아내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됐을 텐데요. 백제인들의 지혜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고사부리 성은 삼국이 대치하던 상황에서 전략적 요충지로 자리매김했을 겁니다. 이 백제가 지방 통치를 완성해 가는 시기는 사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부여에 이제 수도가 위치하고 있었죠. 근데 그 전에 부여로 이 백제가 천도하게 되는 것은 고구려의 침략을 받아서 그리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백제 전체 영역 속에서 보면 이 지역이 백제의 중심부에 해당할 수가 있어요. 특히 정읍 이남의 그 영산강 유역 있죠. 이곳에는 오랫동안 마한계 세력들이 뿌리 잡고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백제가 이 남방을 경략하는 데 있어서 또는 영산강 유역의 그 마한계 세력을 포섭하는 데 있어서 이곳만큼 중요한 요충지는 없었던 거예요. 하지만 이곳 고사부리성을 처음 만들었던 백제는 660년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맙니다. 세상은 바뀌었지만 생산과 유통의 중심에 자리했던 고사부리성은 그 모습을 조금씩 달리하며 쓰임새를 이어갔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백제 때 쌓은 석축 위에 통일신라기에 만들어진 물길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삼국시대에 퇴적된 자연층을 파고 수구를 재설치를 했던 흔적들을 저희가 이번에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이 수구를 중심으로 한 성돌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장방형의 좀 다른 형태를 가지고 있고, 나머지 구간들에서는 백제의 전통적인 그랭이 기법을 이용을 해서 성돌과 성돌 사이가 이제 틈이 생기지 않게끔 했던 거에 반해서 좀 차이점들이 확인이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성벽과 더불어서 수구 시설을 만들면서 개축을 한 것으로 지금 현재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출토된 중국제 청자들을 통해 고사부리성이 교역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 성왕 때 조성된 고사부리성이 조선 영조 때까지 이 자리를 지켜왔던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고사부리성에서 발견된 유물 가운데 뒤늦게서야 그 본 모습을 드러낸 유물도 있습니다.
워낙 기와가 이제 편들이 많다 보니까 이런 편들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들이 잘못 지나치면 그냥 이렇게 버려지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마 처음에는 이제 이게 아마 문양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별로 이제 크게 아마 관심을 안 두다가 뭐 세척을 하고 이렇게 보니까 이런 무사 형태를 그림으로 그려놔서 아마 이게 상당히 좀 중요한 이런 유물로 수습이 된 그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마 토기 그 겉면에 이렇게 사람 얼굴 모양 뭐 그렇게 이제 그린 것들은 있었습니다. 근데 기와에 이렇게 무사가 그려진 건 아마 최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구려 고분 벽화를 통해 당시 철갑 기병인 개마무사의 모습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치열한 영토 전쟁을 벌이던 삼국시대, 철갑으로 무장하고 싸움터로 나갔을 백제 장수의 모습이 그대로 남아 우리에게 옛 이야기를 들려주는 듯합니다. 만시대부터 생산과 유통, 정치 문화의 중심지였던 곳에 지방 통치의 거점, 중방을 설치했던 백제. 이곳을 기반으로 백제는 다시 강성한 왕권을 이루고자 했고, 더 나아가 통일국가의 원대한 꿈에 다가가고자 했을 겁니다. 백제의 오방 가운데 중방이 자리했던 고사부리성. 1500여 년 전 백제의 중앙을 압박하는 고구려와 신라를 대적하기 위한 후방기지이자 영산강 유역의 만 세력을 축출하기 위한 전초기지로서 전략적 거점성이 바로 이곳 고사부리성이었던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게 있습니다. 이 중방성을 설치하고 어떻게 중앙의 그런 정신적인 문화를 여기에 전파해 왔는가? 백제 중방성 치소가 가졌던 그 공간적 범위를 보면요, 오늘날 행정구역인 바로 정읍을 중심으로 해서 김제, 부안, 포창, 일원까지 포함이 돼 있어요. 이렇게 되면 현재 지방자치단체의 몇 개를 아우르는 것이 백제 중방문화권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쉬운 것은 최근에 그 지역 문화를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현재 행정구역을 중심으로 어떤 문화활동이라든지 이런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주변에 이러한 문화권을 중심으로 하는 지방자치단체 간의 어떤 공동으로 연구하는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때 제대로 된 우리 고대 문화를 밝힐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